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끈기코치TV 구재선입니다. 오늘은 스트롱거 대화 모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현실 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주제 선정에 이어서 이제 그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의에 앞서서 빨간색 구독 버튼 꼭 드립니다. 스트롱거 대화 모델이 코칭의 이해부터 경청 질문, 피드백, 대화, 모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대화 모델에서 현실 파악, 그 현실 파악의 방법, 역할, 접근 방법, 대화의 이해,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코칭 대화 모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하라, 주제 선정, 현실 파악, 목표 설정, 방안 탐색, 계획 수립, 실행, 그리고 실행을 확인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코칭에서의 현실 파악은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주제가 정해졌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 현재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을 늘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매출액이 현재 얼마인지, 또는 그 매출액이 과연 많이 늘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그래서 현재 상태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 파악 단계에서 질문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얼마나 등의 의문사로 시작해야 하며, 지금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행동은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와 같은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 행동은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얼마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칭에서 현실 파악이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제에 대한 생각과 행동 간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사람들은 문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이 생각만 하고 행동은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와 왜, 이 경우에 어떻게와 왜는 특별한 경우나 마땅한 표현이 없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면 자꾸 변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실 파악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신문 받는 것처럼 사실이 매우 중요하고, 사실 확인 전의 분석은 잘못된 이론 형성과 편향된 자료 수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는 어떤 다음 질문의 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모든 사실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고객의 대화를 경청하고 또 행동을 잘 보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얼굴 표정이라든지 눈동자의 움직임까지도 해서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객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치는 상황의 어떤 내용들을 전체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고객이 본인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최상의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필요한 그런 그 내용들을 수집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낭비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관심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고객과의 어떤 나름의 생각을 같이 가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코칭에 대해서도 선정된 주제에 대해서 현재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제와 현실 사이에 놓여져 있는 갭을
어떻게 메워갈 건지를 한번 잘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확인하고 앞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현실 파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 파악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 판단적 언어가 아닌 서술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코칭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와 표현이 기본적으로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돼야지만이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비판하지 않아야만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또 짜임새 있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을 파악하고 피드백을 해줘야만이 고객이 훨씬 더 쉽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적인 언어, 이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이고 명시적이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공평한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일을 했지요? 라고 질문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이 작용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떠한 요소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대답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라는 말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수에게 목표가 너무 많이 빗나갔다고 말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사수의 기분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자신의 화살이 관역에서 3cm 벗어났고 관역을 맞추려면 활을 얼마나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수는 알고 싶어 합니다. 결국 비판은 가치를 떨어뜨리고 실제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데 반해서 서술은 가치를 더 높여줍니다. 그래서 사수한테 어느 정도 빗나갔으니까 어떤 식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이렇게 현실을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고객을 신뢰해야 합니다. 문제점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그 고객은 위협을 느끼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벌써 고객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 코칭은 제가 보기에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실제는 안 좋은데 좋은 것처럼 과장해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고객을 신뢰하고 말을 아끼고 고객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또 이렇게 조용히 기다려주게 되면은 고객은 안심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객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가 싫겠지만 자신한테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의 그 코치가 위협자가 아닌 지원자로 인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안심하고 자신의 어떤 문제를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면은 그 드러난 현상 뒤에 숨은 원인, 숨어져 있는 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바로 그것을 제거해야지만이 코칭의 어떤 좋은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 파악의 방법에서는 현상이 아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코치는 고객의 숨겨진 욕구와 동기를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현실 파악입니다. 그래야만이 직무에 관련해서도 아주 전향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현상이 아닌
원인을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욕구와 동기를 잘 찾아가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현실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현실 파악의 요령, 접근 방법, 또 대화의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파악하라에서 기본적으로 현실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은 무엇이냐면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알아내는 데 있어서 수치적으로 파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정량적으로 뭔가를 파악하면 이해가 빠르고 바로바로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자연적으로 고객한테 격려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본인의 어떤 잘못된 거, 또 문제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사실 좋아할 고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잘 얘기해 준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건 굉장히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고객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현실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현재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 본인이 현재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럴 때 본인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미래의 목표를 세우기 위한 기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드리고, 그 미래에는 활기차다, 즐거움이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대화의 하여튼 예시를 한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치화하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상황을 점수로 환산하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들이 그냥 대체적으로 수치가 아닌 상황으로 현재 상황이 어떻죠? 그러면 뭐 좋습니다,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10점 만점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10점 만점인데 4점입니다. 그러면 그 4점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느 부분이 4점에 해당하는 거죠? 아니면 나머지 모자란 6점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현재의 상황이 향후 6개월간 더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원하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더 좋은 거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걸 상상하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코칭 실전에서는 주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고객님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앞으로 2년간 지속된다면 우리 고객님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를 상상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현실 파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현실이 파악됐으니까 이제는 목표 설정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